집에 왔는데 계속 눈에 아른거리는 거예요. 마치 짝사랑에 빠진 듯이 눈 감으면 보고 싶고 눈 뜨면 보고 싶고. 이제 데뷔 17년 차를 맞은 2AM의 리더이자 가수 활동과 뮤지컬을 또 하고 있고, 가가와 비버, 페리와 돈나 반려견을 키우고 있는 조건이라고 합니다. 가가를 만난 지 벌써 12년이 되었고 비버도 이제 11년이 되었는데, 12년 전에 저희가 이제 2AM 숙소 생활을 하다가 각자 독립을 하게 됐어요. 이제 같이 막 우르르르 살다가 막상 혼자서 독립을 리얼로 해보니 아, 외롭다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반려견을 데리고 올까 고민을 엄청 하던 찰나에 어느 날 제가 스케줄 끝나고 펫샵이라고 하기에도 뭐하고 아니라기에도 뭐한 약간 어중간한 뭔가 강아지들이 많은 공간이었는데, 가가가 완전 새끼였거든요. 저를 너무 아련하게 보길래 얘는 강아지인가요? 노루인가요? 고라니인가요? 도대체 이 생명체는 무엇인가요? 했는데 이탈리안 그레하운드라 그래갖고 그때 이제 이 견종을 처음 접하게 되었고, 그리고 이제 집에 왔는데 계속 눈에 아른거리는 거예요. 마치 짝사랑에 빠진 듯이 눈 감으면 보고 싶고 눈 뜨면 보고 싶고. 그래서 이제 가가를 데리고 와서 지금까지 키우게 되었고, 이제 제 능력 안에서 열심히 산책하고 키우고 하곤 했는데 너무 스케줄이 바쁘다 보니까 미안한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해에 한 마리를 더 데리고 와야겠다 해가지고 비버를 데리고 오게 되었고, 이렇게 해서 저는 지금 현재 혼자서 가가 비버를 케어하고 있습니다. 이탈리안 그레하운드의 특징이 몸매가 너무 날렵하고 목도 길고 이제 입도 나와 있고, 일단 말랐어요. 스키니하고 재빠르고. 그러다 보니까는 자연스럽게 마치 당연하다는 듯이 굉장히 닮았다는 소리를 너무 많이 듣고요. 특히 저희 가가는 예쁘기도 예쁘지만 산책을 할 때 이제 워킹이 남다르기는 해요. 이 이탈리안 그라운드가 좀 총총총총 걷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걸음걸이로 정말 많이 쳐다봐요. 굉장히 센시티브하고, 그리고 또 진짜 공주예요. 지금은 이제 퀸이 되었고, 반대로 비버는 굉장히 프리해요. 자유분방하고. 그러니까 가가는 제가 어디다가 맡길 때 걱정이 되는 아이고, 비버는 누구한테 맡겨도 좀 편안하게 맡길 수 있는 스타일의 그런 성향을 갖고 있는 친구여서 둘이 되게 성격이 재미있게 달라요. 그래서 이 둘을 가장 잘 섞어놓은 저이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12년이라는 시간이 너무나 긴 시간이고,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가가비버와 함께 했던 공간이 이번 집이 5번째 공간이에요. 첫 공간에서 가가와 1년을 시작을 하고, 그 다음 해 비버와 가가와 함께 몇 년을 생활을 하고, 이사를 가고 또 이사를 가고 지금의 집으로 다시 이사를. 그렇게 생각해 보면은 그 안에 제가 노래하는데도 굉장히 많은 영향을 준 너무나 특별한 존재들인 것 같아요. 제 감정을 너무나 누구보다도 꿰뚫어 보는, 힘든 일이 있어서 눈물을 흘릴 때라든지 아파서 끙끙 앓고 있을 때라든지, 적어도 12년 동안은 가가비버가 제 옆에 있었다라는 것. 그리고 아무리 힘든 일이어도 얘네들이 말은 못하지만 저 혼자라도 얘네들이 들어준다라는 거에 위로에 대한 그 힘이 엄청나게 크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그리고 또 뭐 이별 노래를 가가비버를 생각하면서 부른 적도 있고, 아직 곡을 써보진 않았지만 가가비버를 위한 곡을 한번 써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때도 너무나도 많고, 삶의 엄청난 큰 부분을 차지하는 존재들이죠. 영향이 엄청 크죠. 일단 건강관리는 진짜 최선을 다해서 해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죠. 왜냐하면 이제 저희 아이들도 노령견에 접어들었고, 요 근래에 가가의 변화가 있어요. 원래는 막 통통까지는 아니어도 그 살이 좀 있었거든요. 근데 요 근래 너무 급격하게 체중이 빠지는 거예요. 원래는 막 6kg대였는데 지금은 거의 4kg 초반? 그리고 이제 산책을 하다 보면 잘 안 들리기 시작했어요, 가가가. 그래서 특히나 밤에 산책을 할 때는 비버는 잘 따라오는데 가가가 제가 바로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못 찾는 거예요. 제가 그때 너무 이게 나한테 이제 내가 겪어야 될 것들이 나도 이제 오는구나 라는 그런 현실적인 뭔가의 가슴 아픈 그런 경험을 했는데, 그래서 이제 그때 이후로 뭐 좀 더 가가한테 맞는 눈 영양제, 그리고 또 뭐 오메가, 그리고 검진, 그리고 또 이제는 야채도 삶고 닭가슴살도 삶고 약간 이 시기로 들어간 것 같아서 네, 그렇게 관리를 좀 잘 해주려고 하고 있고, 비버 같은 경우도 교통사고가 크게 한 번 났던 친구고 SUV에 2번 치였거든요. 그 오른쪽 다리에 다 철심으로 박혀 있는 거고, 그리고 원래 진짜 혀가 여기까지 나와서 항문도 열리고 거의 죽었었어요. 죽었었는데 그때 이제 수술해 주신 선생님께서 정말 수술을 잘 해주셨고, 근데 그 선생님들 말씀으로는 비버가 살려는 의지가 너무 강했다 라고 말씀을 주셔서 정말 너무너무 힘들고 슬펐던 시기를 보냈었는데, 지금은 너무나 건강하게 잘 있어줘서 고맙고, 무엇보다도 저의 최선의 관리는 산책이에요. 저는 365일 중에 하루도 안 빠집니다. 12년 동안 그렇게 키웠고, 눈이 오건 비가 오건 태풍이 오건 우박이 떨어지건 어떻게든 저는 산책을 무조건 하고요. 10살이 넘어간 후부터는 좀 더 관리를 해주고 싶은데 내가 최선을 다하고 있나 라는 생각이 항상 듭니다.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도. 아이들 이두줄 안 하고 완전히 풀어놓을 수 있는 저 푸른 초원 위에 같은 그런 곳에서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그런 데를 한번 가보고 싶다? 이런 로망이 늘 있어가지고 늘 마음 먹었죠. 뭐 비행기를 어떻게 태워야 되나, 주말을 또 어떤 절차를 밟아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나. 그리고 또 요 근래 뭐 SNS를 보니까 반려견들만 전용기 그런 거 또 보면서 희망이 생기나 이런 생각도 들고, 이번에 가가가 좀 급격하게 뭔가 노화가 오는 거를 보고 올해는 한번 진짜 도전을 한번 해봐야겠다 라는 생각을 또 가지고는 있습니다. 제가 아이들한테 제일 잘해준 거는 산책이에요. 이 말이 산책이지, 이 산책이라는 단어 안에 너무나 많은 것들이 담겨져 있거든요. 사계절이에요. 그 사계절이 12번을 함께 걸었다라는 거는 엄청난 일이에요.
키로수로 한다면 엄청난 키로수가 나올 거예요. 저도 막 눈물이 날 것 같은데 벌써. 그냥 뭐 산책해줘서 고마웠다? 슬퍼. 우리 데리고 이 동네 저 동네 산책하느라 너무 고마웠다. 그런 얘기를 듣고 싶고, 저도 반대로 나를 외롭지 않게 같이 걸어줘서 고마웠다. 그 얘기를 꼭 해주고 싶어요. 왜냐면은 산책을 하면서 저도 너무 좋거든요. 아이들하고 산책하는 것도 너무 좋지만 저도 음악도 듣고 풍경도 보고 사람 구경도 하고, 그리고 계절마다 또 눈이 얼만큼 왔는지, 어떤 꽃이 폈는지, 또 누가 이사를 가는지, 누가 이사를 왔는지 모든 걸 다 알 수가 있어요. 그냥 저는 제가 해줄 수 있는 건 마지막 순간까지 산책하자. 이게 제가 가가비버에게 해줄 수 있는 확실한 약속인 것 같아요. 응. 일단 어쩌다 보니까는 그렇게 많이 한 것 같다라는 생각은 안 했는데, 시간이 흐르고 보니까 그렇게 됐네요. 뭐 기부도 하게 되고 봉사도 하게 되었는데, 저는 제가 막 그렇게 선하다고 생각은 하진 않는데, 되돌아보면은 가가를 처음 데리고 왔을 때의 그 공간의 실태를 알고 되게 쇼크를 받았었고, 그러다 보면서 이제 뭔가 유기견이나 학대를 받는 동물들에 대한 사건, 사고들이 수면 위로 올라오기 시작을 했고, 그때 이제 가장 가까이에서 접할 수 있었던 이제 학사모 대표님, 성경 누나를 교회에서 알게 됐고, 저는 개인적으로 워낙 저도 뭐 가가비버를 키우고 있는 입장에서 동물을 너무나 아끼고 사랑하니까는, 근데 이제 그런 매체를 통해서 저도 접하게 되니까 많은 일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냥 그때 저와 타이밍이 맞았던, 제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같이 함께 봉사를 하고 기부할 기회가 있으면 기부를 하고 했던 것들이 저한테도 되게 좋은 경험이 되었고, 작게나마 저도 도움을 드리려고 노력을 하는 거지, 그렇게 막 또 거대하게 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좋게 생각을 해주시니 저도 너무 감사하죠. 제가 가가비고 산책을 하다가 그 동네에 4년을 살았는데 처음 보는 강아지, 새끼 강아지예요. 근데 무늬가 호피인 거예요. 그래서 전 처음에 고양이인 줄 알았어요. 고양이가 왜 이렇게 날 잘 따라오나 싶었죠. 근데 이제 집까지 들어가는 데까지 따라오는 거예요. 아, 그래서 이러면 안 되는데 마음에 너무 걸려서 가가비버를 올려다 놓고 사료랑 뭐 이렇게 만들어서 내려왔는데 없더라고요. 그래서 한 바퀴를 또 돌았는데 저희 집 앞에가 초등학교였는데 초등학교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초등학교에서 이런 강아지를 키우는 걸 내가 본 적이 없는데, 근데 사료를 주니까는 너무 잘 먹는 거예요. 그래서 한 2, 3일을 지켜보다가 이제 동네 분들한테 여쭤보니까 처음 보는 강아지고, 그러니까 버려진 아이가 맞는 거죠. 그래서 그때 이제 제가 이제 학사모의 요청을 구조를 해달라 해서 차성경 대표님이 구조를 하러 오셨어요. 그래서 걔를 구조를 해가지고 병원을 데리고 가고, 제가 이제 SNS에도 막 올렸거든요. 이런 강아지를 제가 이제 임보를 하고 있고 뭐 이렇게 해서 구조를 했는데 몇 달 지나고 이 친구를 찾는 뭐 공고가 올라온 거예요. 근데 알고 봤더니 이 전에 있던 보호소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학사모에서 우리가 어떻게 저희가 구조를 했으니 우리가 이제 입양할 사람을 찾아보겠다 해서 제주도에 입양을 갔는데 파양을 당했어요, 결국 또. 그래서 그 중간에 잠깐 임보를 봐줬던 그 배우, 저랑 이름이 비슷한데 김권이라고 있어요. 김권 씨라고. 그 친구가 지금 결국에는 키웁니다. 그래서 이름을 해피라고, 해피. 그때가 제일 기억이
그러니까 직접 저는 리얼로 체험을 한 거예요. 그 모든 과정을. 그러니까 처음 발견, 그리고 밥 주고 지켜보고 이제 학사모에 요청을 하고 막 구조하고, 근데 또 저희가 구조를 안 했으면 안락사가 될 뻔 아이였어요. 행운이도 18살 오래 살았거든요. 제가 군대를 갔을 때였는데 딱 휴가 나와서 서울에서 볼일을 보고 있는데 이제 엄마 아빠한테 연락이 막 엄청 온 거죠. 행운이가 이제 안락사를 할 것인지 집에서 보낼 것인지. 근데 당연히 저희의 선택은 집에서 보내는 거였죠. 그래서 제가 급하게 본가를 가게 됐고, 집에서 이제 거의 못 잤죠. 엄마도 이제 거실에서, 왜냐면 이제 행운이가 걷지도 못했고, 이제 많은 분들이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제 똥오줌도 못 가리고 끙끙 앓고 그거를 지켜보는 우리도 너무 마음이 아프고, 그러다가 새벽 5시쯤에 저도 잠깐 잠들어가지고 엄마가 저를 불러서 거실로 뛰어갔는데 행운이가 진짜 아빠 한 번, 엄마 한 번, 저 한 번 보고 가더라고요. 그게 너무 신기했어요. 진짜 잊을 수가 없는, 그리고 그 타이밍이 그 짧았던 휴가에 행운이가 저희 가족을 모이게 해준 거죠. 그 반려견 장례까지 다 잘 하고 저도 이제 서울로 다시 오고, 엄마는 다시 집으로 갔는데 행운이가 없으니까 바로 전화가 오더라고요. 행운이가 없다고. 집에 왔는데 행운이가 없어 하면서 막 엄청 통곡을 하시는데 진짜 잊을 수 없는. 근데 저도 경험은 이미 해봤지만 이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저도 자신이 없어요. 가가비버가 제 곁에 없다라는 상상을 하면 와, 진짜 이걸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질문 받은 이 펜로스가 제가 상담을 받아야 되는, 그래도 마음에 늘 있을 거 아니에요. 제가 죽기 전까지는. 그러니 저는 가가비버가 저랑 잘 산책하다 갔으면 좋겠어요. 정말 그 무대에서 쏟는 에너지는 어찌 보면 한 달 동안 쏟아 부어야 되는 에너지를 끌어서 쓰고 쏟아 붓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반대로 그만큼 팬들과 관객분들의 사랑을 받는 직업이기 때문에 그게 끝났을 때는 진짜 쇼는 끝난 거거든요. 그 집으로 들어왔을 때는 가수건 배우건 아티스트 분들은 너무나 많은 자아들이 충돌을 해요. 그랬을 때 밀려오는 외로움과 밀려오는 또 그 공허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데, 우리 가가비버가 저를 채워주죠. 집에 왔을 때 정막이 흐르고 불 다 꺼져 있고, 근데 가가비버가 있을 땐 일단 제가 문을 여는 순간 꼬리를 무슨 헬리콥터처럼 돌리면서 뛰어오고, 걔네들만큼 저를 반겨주는 존재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반겨주니까 너무나 큰 힘이 되죠. 저도 뭐 호텔링에 맡기고 할 때가 있잖아요. 저는 그때 또 상상을 해요. 가가비버가 세상에 없는 상상. 내가 문을 항상 열었을 때마다 없으면 어떡하지? 근데 그 상상을 하는데 진짜 갑자기 너무 우울하더라고요. 너무나 커다란 부분을 채워주는 존재들인 것 같아요. 저는 입양을 하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그 이유도 단순해요. 행복하니까. 슬픔은 결국 찾아오겠죠. 이별이라는 것이 먼저 찾아올 것이고, 근데 가가비버가 저에게 준 행복이 숫자로 매길 수 없는 행복이었기 때문에 내가 감수해야 되는 것. 그러니까 모든 것들은 대가가 있다라고 전 생각을 하거든요. 20년 동안 제가 케어한 것도 있지만 이
우주가 저밖에 없었던 이 아이들이 저한테 준 행복은 어떠한 숫자와 값으로도 매길 수 없는 행복이었기 때문에 인간인 우리가 감수해야 될 몫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결국에는. 그렇기 때문에 행복하고 싶으신 분들은 저는 키우는 거를 적극적으로 추천해요. 2025년에 가장 바라는 점은 건강한 거. 그러니까 제가 되게 체질 자체가 약해요. 지금도 사실은 독감을 걸리고 나서 너무 이 후유증이 오래 가고, 이게 내가 건강해야지 가가비 모두 이제 함께 지키고 같이 지내고 하는데, 삶의 질은 건강으로부터 시작이 된다 라고 정말 요즘 되게 뼈저리게 하루하루 느끼고 있는데, 올해도 되게 다양한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2AM으로서도 이제 작년 하반기부터 올 상반기까지 투어까지 돌면서 열심히 활동하는 모습 보여드렸기 때문에 이제 솔로 조건 앨범도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올 한 해 또 좋은 뮤지컬 작품으로도 여러분들을 찾아뵈었으면 좋겠고, 다양한 모습을 꾸준히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저도 제 유튜브 채널을 아주 소소하게 열심히 또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저희 팬분들이랑 소통하는 시간을 올해도 건강하게 잘 보냈으면 좋겠고, 음악에 대한 뭔가의 그런 성숙한 변화나 새로운 시도를 해보려고 하는 깊은 음악에 대한 생각이 잘 전달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We are real family. 우리는 진짜 가족입니다.